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업경제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활동의 객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활동의 주체를 했었죠. 경제활동의 주체는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활동의 객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활동의 객체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재화는 여러분들 그냥 재화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용역은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재화는요 뭘로 나눌 수 있냐, 무상재와 경제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죠. 햇빛하고 공기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재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의류, 가전제품 등 뭐 이런 것들이죠. 책상, 의자, 크게는 아파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화고 좀 더 구별을 하자면은 이제 무상재와 경제재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용역. 여러분들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재화와 용역 중에서 용역. 여러분 용역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니까 어떤 서비스가 있냐. 의사나 교사나 변호사, 그 다음에 미용실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직접 용역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렇게. 그러고 그러면 간접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버스를 매개체로 하는 운전 서비스, 인터넷을 매개체로 제공하는 우리 SK텔레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간접 용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버스나 택시 같은 거를 매개체로 하면 간접 용역이고, 그다음에 직접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은 그거는 직접 용역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볼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재화와 용역이 바로 경제활동의 객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책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경제활동의 객체 쓰고, 그다음에 재화, 용역 쓰고, 재화는 경제재와 무상재로 갈라지고, 용역은 직접 용역과 간접 용역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자, 어디까지 이게 남아있죠. 자, 모든 드로잉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재화와의 관계로 본 재화의 성격 요래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역 아니고 재화예요. 재화. 재화 중에서 그 재화들끼리의 관계로 본다면 그 재화들끼리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재화가 두 개가 딱 있어. 그랬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으면은 그 두 재화를 독립재라고 하고요.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연관재라고 부르는 거라. 어떤 재화가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독립재,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하고, 연관재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연관재는 뭘로 나누느냐?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다. 연관재는 대체재와 보완재로 나누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기다가 쌤은 마우스라 가지고요. 연관재 이렇게 썼으면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여기다가는 대체재라고 쓰고 여기는
보완제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여러분들 대체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소고기와 돼지고기처럼 만약에 소고기가 너무 비쌌을 때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체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게 잘 팔리면은 이게 잘 안 팔리고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싸서 사 먹기가 좀 그렇다 하면은 이게 팔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보완제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불고기와 쌈채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불고기를 먹으려면은 이제 쌈채소도 대부분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잘 팔리면은 이것도 덩달아서 팔리는 거.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완제라고 불러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말고도 대체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보완제는 불고기와 쌈채소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혹시 뒤쪽에 과제가 나와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 답을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이제 경제 원칙인데요. 이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희소성과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주체들이 경제 객체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물건들이 많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물건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 작단 말이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물건이 안 되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물건이 귀하다,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낱말 뜻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재화나 자원의 존재량이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줄 거 주면 될 것 같아요. 낱말 뜻이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줄을 그어 주세요. 책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책 펴가지고 있죠? 쭉 꺼주면 되겠어요. 요거를. 앞 페이지에서는 체크 표시하고 간단하게 동그라미 쳤었죠? 여기서는 줄을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럼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라요. 그럼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낱말 뜻이 뭔지 모르죠? 이번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되는 거라. 기회비용. 자,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자, 물건이 귀하잖아요. 희소성이 있단 말이라. 희소성으로 인해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인데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줄 거면 돼요. 줄 거세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한 것의 가치를 그 선택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회비용이라고 한단 말이라요. 자, 이렇게. 요거 줄 거 주세요. 그리고 요 시간 끝나면 공책에다가 요거 적어 주세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때문에 포기한 것의 가치를 그 선택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페이지 바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예가 잘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더라도 여러분들 대학에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의 기회 비용. 이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도 여러분들 별표 해놔도 되고요, 줄거도 돼요. 이렇게. 이건 참고로 보세요. 여러분들 대학 진학의 기회 비용이라는 말은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대학 진학의 기회 비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취업을 안 하고 대학을 감으로써 잃어버리는 것들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들은 당연히 있을 끼고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더 써야 되는 것들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비용이잖아요. 비용. 대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책도 사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에요. 보세요.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대학을 다닐 때 들어가는 학비와 책값 요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함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취업을 했다면 벌 수 있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못 벌게 되겠죠. 그 돈을 잃어버리는 택이라. 그래서 대학 진학으로 이래가지고 내가 벌지 못하는 월급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기회비용에 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리하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내가 대학을 갔을 때 쓸 수 있는 돈들과 대학을 감으로써 내가 벌지를 못하는 월급을 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줄만 끄면 될 것 같아요. 경제활동의 원칙은 최소 비용의 원칙, 그 다음에 최대 효과의 원칙, 최대 잉여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뭐 객관식 시험 같은 거 칠 때 혹시 나올 수도 있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최대 효과가 나오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대 잉여라는 말은 최대한으로 많이 이제 나한테 좋은 것들이 남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좋으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작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결과를 얻어내면, 그죠? 최대 효과를 얻어내면 그게 바로 남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 잉여죠. 그죠? 이렇게 원칙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요거 예를 들어서 골라주는 거 찾아내는 거 잘 기억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